감사하게도 저번주 목요일날 아침에 3프로 모닝 방송에 나와서 또 그거를 보시고 최근에 와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거 그보다 우선되는 앞에 앞서 말씀드린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과 주식에서의 목표 그리고 주도주의 특징 선택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실전. 주식은 언제나 실전이죠. 자, 이어서 가는 두 번째 녹화 What up yo RPQ입니다. 자, 아까 앞서 영상에서 오랜만에 올렸던 녹화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3년 동안 일기로 증명한 것 중에 주식의 제가 저만의 바라보는 목표, 접근 방법, 관점, 그리고 왜 그게 제가 말하는 1조는 가능한 것인가, 그래 강세장의 주도주에만 집중한다, 강세장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선택의 이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주도주가 움직여 나갈 때 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격과 시세와 업종의 움직임에 따라서 물보다 유연하게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추세 매매, 비중과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해서 요래 3년 동안 보여주던 것에 물론 매일 방송을 보시면 종목과 업종과 언제 분할매수 언제 분할매도 했냐는 다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었나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디테일. 자, 첫 번째 했던 거죠. 가는 놈이 더 간다. 자, 오른쪽 위에 영상. 여기 제목은 요거네요. 주도주 주순위 찾는 방정식 비법 알려드림. 요 영상 가서 보시면은 요 영상에서는 그 당시에 조태철이 말고 이제 차화정에 대해서 결국에는 강세장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 그럼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화해서 이렇게 그린다 치면은 이 섹터마다 근본적으로 시총의 사이즈마다 다르지만 무슨 뜻이냐? 시총이 작은 사이즈일수록 더 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같은 섹터에 파동 갈 때도 결국 더 셌던 놈, 미묘한 차이 같지만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와 네이버도 마찬가지였고 기아차, 현대차도 마찬가지였고 중공업 그 당시 차화정 때 대표로 했던 조선주, 대표로 갔던 1등 주도주였던 조선주를 비교해봐도 한 파동 내에서 갔던 놈이 더 세게 갔다. 다음번 파동에서도 다음번 기간에서도 더 세게 가고 결국에는 더 세게 가더라. 자, 이것도 군중심리 일환 중에 하나인데 주도주의 특징 중에 하나. 먼저 가니까 올라가 있는 말고 사람들은 내려가 있는 거 사고 싶어 하죠. 덜 눌리니까 요거밖에 안 눌려니까 못 삽니다.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업종이야. 그래서 군중은 안 산다. 그리고 물론 디테일에서 이제 업종 거래량 뭐 이런 거 다 봐야 되지만 더 빨리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또 못 사요. 왜? 충분히 우량주인데 이만큼 떨어진 거 싸 보이는 거 사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됩니다. 먼저 빨리 더 올라가면 못 삽니다. 그리고 똑같은 주도주 내에서도 더 많이 더 빨리 올라간 친구는 못 사요. 여러분 경험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조금 올라간 거는 그래도 나아 보여요. 그러나 결국에는 지나보면 어떻다? 지나보면 어땠다?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갔던 놈이 더 많이 가더라. 덜 간 놈은 좀 덜 가더라. 물론 두 번째 파동에서는 얘가 좀 더 갈 수도 있고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기간적으로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에 관한 영역이지만 근본적으로 강세장이 시작해서 강세장이 끝날 때까지 는 결국 센 놈이 더 가더라. 왜? 결국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고 제가 주식에 접근한 영순이 새로운 지배계층들의 양털깎이 시스템으로 인한 움직임은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 세상은 그런 식으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들은 새로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식민지를 긁어갔다. 아주 가볍게 제가 실전하면서 이전에는 이론이 아니었던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실전하면서 3년 내내 보여드렸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예시를 들으면 또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실전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 왜 중요하냐? 그때도 그랬고 사람들은 지금도 처음 보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그거는 다 지난 다음에 누가 그렇게 말 못하냐. 중요한 건 뭐다? 그 얘기하고 3년 동안 내 매매일지를 쓰면서 내가 주도주만 추세 매매를 했는데 그게 됐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재수없어가 아니고 그게 되었다라는 팩트만이 중요해요. 물론 저는 2020년 3월 17일부터 분할 매수할 때 에코프로 BM을 그때 선택했었죠. 그리고 중간에 가면서 에코프로가 더 세네, 에코프로가 더 작네, 제가 말했던 디테일을 수능해서 비중을 에코프로로 더 많이 옮겼고요. 비슷한 시기네. 코로나빠를 핑계로 시작됐을 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물론 시총도 더 컸지만 거기서 하나 꺾고 들어가지만 왜 저는 에코프로 BM을 선택했냐? 첫 번째에 아직 어떤 것이 주도주가 될지 모를 때에 비중을 작게 들어가기 시작할 때는 리스크 대비 안정성 대비 시총을 조금 더 큰 게 들어간 거고요. 그 1등이 확정되고 강한 놈이 보여질 때는 점점 더 비중을 리스크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놈이 보여지는 놈한테 비중을 점점 더 많이 넣는 거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론대로 그리고 움직인 대로 실천했다. 여기서 시작해서 대충 뭐 가장 요 파동 내에서 요 파동 오기 전에 가장 많이 올랐던 거 뭐 대충 이 정도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4,000원에서 50,000원 3.5배 기간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대충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하면 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기 때문에 딱 이 친구는 2021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021년 초반에 가장 요 파동에서 가장 최고점을 찍었지만 디테일이 약간 다르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021년 1분기까지 제일 많이 갔네, 더 갔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디테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말 1일비 하지 마라, 주의주비 하지 마라, 월요일비 하지 마라. 뭐다? 1일비 주의주비 하면은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뚝. 주의주비 월요일비 하면은 여기까지 얘는 다 올랐는데 얘는 끝났나, 이제 다른 친구가 올라가나. 이건 지금 같은 그림을 그려가는, 제일 그래도 비슷한 그림을 그려가는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파동 갈 때 14만원, 42,000원, 3.3배. 물론 훌륭히 잘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것보다 결국 어떤 업종이 어떤 종목이 그 안에서 많이 갈지 모르니까 그 업종만의 평균가를 만들기 위한 시총 사이즈별로 ETF를 만든다. 근데 지금 이거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고요. 그 같은 업종 내에서의 제가 예전에 예시 드렸던 현대차와 기아차 아니면 뭐 카카오와 네이버 아니면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차이처럼 디테일에 관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권. 자, 신기하죠? 득보여서 덜덜덜 떨면서 사람들이 사지 못하고 슬슬슬 갈 때 무서워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만큼 급격하게 오르니까 뭐다? 사람들은 가격에 만들어낸 뉴스를 보고 달라붙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샀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전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1년 동안 못 가더라. 1년 동안 박스피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마지막 박스피의 끝점이었던 2023년 끝에서 뭐라 그랬죠? 순간적으로 최고 75%까지 예외적으로, 그리고 그 와중에 에코프로를 제일 많이 샀던 이유, 그리고 결국 바닥부터 기준으로 재면 7,700%를 찍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다? 세잖아. 결국 수급이라 그랬죠. 전 세계적인 지수가 핑계를 하면서 내려가고 코스피 코스닥도 내려가고 있는데 뭐다? 얘네 특히 2차 파트리, 특히 에코프로 BM 대표할 수 있는 시총 사이즈에 있는 친구들은 뭐다? 안 빠졌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달라붙었기 때문에 검사한테 기소를 당해서 불이 나서 사람 인명피해가 나서 이렇게 떠들어대면은 무서워서 벌벌벌벌 1년을 못 버티고요. 본전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플러스 이때 안 판 사람들도 본전 이상 15% 올랐을 때 이때 팔걸 마이너스 20% 된대 이런 생각하게 되면 뭐다? 본전하면 다 판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인 불행한 뉴스, 가격에 만들어낸 뉴스만 보고선, 그리고 종목과 업종을 즉 계절을 보지 않고 적어도 나무만 보면은 무조건 본전하면 다 판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팔지 않았던 사람들도 3년 내내 기록했던 일기에서 나와 있지만 마지막 폭락 때 디테일이 즐거는 폭등하기 전에 폭락 이후에 출발할 때 여기서 욕하고 그 이후로 본전하면 다 팔았다.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BM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옮겼고 1000번 말씀드렸죠. 각도가 변할 거다. 주도주는 언제나 그랬다. 예시를 여러 번 보여드렸고요. 몇 달 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야 임마 네 말 듣고 이때 팔았으면 그런 거 일어나지 않고 그건 모르겠고 나는 갖고 있다. 비중은 제일 열렸다. 각도가 변한다. 주도주는 그렇다. 각도가 변한다. 각도가 변한다. 심지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에코프로 기준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는 상대적인 기대 수익률이 줄었을 때 분할 매도해 갔다. 지금은 에코프로 2023년 5월 초 기준 가장 비중이 적다. 2차 배터리 중에서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종목과 비중 순서는 언제나 그랬듯 오픈되어 있고요. 1일 비하면 주기주 비하면 알 수 없다. 월요일 비하면 알 수 없다. 적어도 1년 단위로 봐야 이 인간이 제대로 하고 있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도 좀 도움되고 나도 좀 저 인간이 하는 거 좀 베껴봐야겠다. 축하드립니다. 결국엔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9만원에서 91,000원. 뭐 30만원이라고 칠게요. 야 3.3배 많이 올랐습니다. 좋습니다. 중간에 박스권. 즉 무슨 뜻이냐? 전 세계가 조정 중일 때 버틴다? 강하다. 이 박스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같은 기간에 에코프로 3.5배 오를 때, 그 다음에 3.3배 오르고 2022년 조정 중에 혼자 박스권인다. 2차 배터리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업종적인 평균적으로 전 세계가 조정일 때 버틴다. 물론 그 당시에 뭐 LNF부터 시작해서 뭐 많고 그 와중 내에서도 원래 제일 많이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 첨보 같은 경우는 그 업종 내에서 약하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거나 없애버렸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다 추세에 순응한다. 내가 만들어낸 내가 발견한 것에 후보를 두고 시나리오를 짜지만 그 안에서 추세에 순응한다. 이 시나리오들을 갖고 있으면 추세에 순응하기가 빨라지고 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비중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게 쉽다. 업종의 평균가. 그 같은 기간 내에 에코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5만원, 만원. 계산할 필요도 없죠. 5만원 나누기 만원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5배. 와우. 같은 업종 내에서 같이 갈 거라고 알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좀 덜 간 거 사고 싶죠? 아니야. 물론 디테일이 100%는 아니지만 어차피 업종의 평균가이기 때문에 41,000원에서 15만원 3.6배 3.6배 박스권 똑같이 강하게 버티고선 지금 같은 기간에 각도가 변한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을 때 대충 8배 이건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린 디테일 시총도 더 작으니까 그건 보너스로 더 유리한 조건. 시총 같은 업종이 움직일 때도 그리고 같은 뭐 자매라 그럴지 형제라 그럴지 모자간이라 그럴지 같은 계열사가 움직일 때도 근본적으로 보다 시총 작은 애들이 결과적으로 더 많이 갔을 확률이 높고 확률적입니다. 그렇다고 몰빵은 절대 안 한다. 왜? 모르니까.
제시 리봉어가 말했던 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항상 언제나 일어난다. 일코 프로비엠 같은 기간 내에 초반에 2020년 폭락 이후로 얘 3.5배 오를 때 5배 올랐다. 그럼 뭐야? 가는 놈이 더 가더라. 제가 아까 오른쪽 위에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2년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거 그대로 2년 전 영상에서 그 전 주도주를 비교해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기가 막히다. 주도주를 비교해가면서 그리고 이 영상에 있지 않고 다른 영상에 있지만 그 전전 조태철이의 조선주도 등등 비교해드리면서 내가 그거를 라이브로 보여주겠다. 물론 그 라이브라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리죠. 당연합니다. 왜? 상승률의 90% 이상은 보유한 날에 2% 미만에 다 일어난다. 결국 1000일 중에 상승률의 2%, 즉 5%의 날은 저는 보수적으로 5%라고 말하지만 보유한 날 20일, 50일 중에 일어난다.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라이브로 한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 겁니다. 결국 뭐랬죠? 가는 놈이 더 간다. 1위 1비로 보면 알 수 없습니다. 한 주 한 주 주희주비로 보면 알 수 없어요. 절대. 한 달 한 달 누가 더 많이 갔나 보면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왜? 나는 평생을 동안 지속적인 자산 증식이 목표니까 그딴 건 연희연비 안 할 수 있어. 1조가 60살에 1조가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그딴 연희연비 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까?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죠? 관심 없다. 그걸 내가 실전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했고 보여줬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머리로 안 읽고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실천하는 것까지 아는 것이지. 실천하고 보여준 것만큼 일단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아까 보여드린 2년 전 영상, 3년 전 영상보다 더 힘이 있고 권위가 생겼죠. 왜? 실천했고 증명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론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했다. 선택과 판단은 여러분의 것이다. 오늘도 나는 내 포지션을 오프라고 보여주고 있다. 갔던 놈이 더 갔고 결국 갔던 놈이 압도적으로. 그럼 다음번 파동이 얘가 더 가나요? 얘가 더 갈까요? 모른다. 그것은 제가 강세장의 특징에 대해서 따로 띄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결국 그것도 일희 일비를 보냐 주희주비를 보냐 월희 월비를 보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보다 강세장이 시작됐고 주도주는 선별이 나왔고 파동별인 주도주는 모르겠으나 내가 아는 것은 시작과 끝일 뿐이다. 중간에는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갈지 나는 모른다. 나는 샀다. 시세에 맞게 추세에 맞게 비중과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는 걸 오픈하고 있다. 이쯤 되면 군중이 미쳐 들어가면 팔 것이다. 자기 몸이 타들어간지도 모르고 불꽃에 뛰어드는 불나방 마냥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뛰어든다. 이때 공포 속에 탔던 것처럼 이때 행복 속에 팔 거다. 끝. 그리고 나는 적당한 때가 될 때까지는 공짜로 오픈하고 있다. 그러니 그게 내 초심이다. 무조건 낮아야 되려고 하는 거. 재수없게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게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낮자 이게 지금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알람 설정 꼭 전체 알람 설정을 해주셔야 제가 대부분은 녹화 방송이 아니고 라이브로 많이 하기 때문에 밤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번 주 곧이죠. 내일 모레 이렇게 5월 11일 날 목요일 날 나올 방송에도 어느 정도 복습이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예습이 되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아름다운 날 되세요. Peace out.